오늘은 사람들이 집을 선택을 할 때 요즘은 풍수적인 기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상담도 하시고 또 알아보시기도 하는데요. 이 풍수적인 기운은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는 미신으로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미신이라기보다는 지구과학 또 지리, 지질 뭐 이게 관계된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포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땅을 구입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누가 좋다 아니면 부동산 업자가 이거 좋다 여기 개발된다 이런 말씀만 그냥 듣지 마시고 실제로 과연 이 집이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상가나 살려고 하는 땅이 정말로 앞으로 그 자리를 내가 샀을 때 개운 발복을 해서 건강도 찾고 집안 전체가 흥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그런 게 뭘 중요해. 집을 샀으면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이고 경제성을 봐야지 무슨 풍수적인 기운을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백악관이라든지 옛날에 백악관의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도 집무실에 책상이라든지 또 인테리어 이런 거 배치를 할 때 실제로 풍수사를 데려다가 가구 배치라든지 그 책상 배치 같은 것을 신경 썼다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잘 사는 독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풍수를 생활 풍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활용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특히 아파트에서 많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집을 선택을 할 때 아파트를 과연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건강도 찾고 개운 발복을 해서 집안이 흥하고 잘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풍수라는 말은 이 풍수의 말은 장풍득수의 줄임말입니다. 장풍득수 많이 들어보신 말이겠지만 이 장풍이라는 건 뭐냐면 장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게 되면 감출장자입니다. 감춘다는 건 뭘 감추냐? 이 바람을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풍이란 말이고요. 물은 득수,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풍득수의 줄임말을 우리가 줄여서 풍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장풍득수라는 어원만 이해를 하셔도 풍수가 어떤 건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즉 바람은 살기를 나타냅니다. 많은 분들이 바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 바람이 굉장히 우리 인체라든지 어떤 사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도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물론 뭐 태풍은 뭐 많이 지나가야 이틀 뭐 3일 만에 훅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밖에다 철이라든지 어떤 바위 이런 걸 보면 오랜 시간이 되면 이게 부식이 돼서 실제로 여기서 안 좋은 기운이 나와서 살풍이라고도 하고 살기를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바람이 그만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득수, 물을 좋은 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일단은 바람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바람은 차지 다음의 기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물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 이 장풍의 의미를 또 한 가지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방풍, 바람을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바람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방이라는 것은 막을 방자인데 바람을 막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감싸 안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의 기운이지만 이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아파트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파트는 피해야 되냐면 아파트 같은 게 요즘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이 층수가 보통 높은 것들은 뭐 4, 50층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층에서 50층 정도의 높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해서 높은 아파트에 살아도 충분하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안락하게 쾌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안 좋은 아파트는 뭐냐면 나홀로 아파트를 금해라. 나홀로 된 아파트, 달랑 이 아파트 하나 있는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물론 뭐 2개 정도도 됩니다. 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또 옆쪽에 이렇게 한 2~5동 정도 있는 거,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풍수에서는 바람을 잘 감싸 안아주고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해서 홀로 아파트 한두 동이 있다고 보면 바람이 직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맞든지 집중적으로 바람을 사방팔방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이 세서 이 건물에 계속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바람이 물론 벽이 막아줍니다. 이것은 방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안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바람이 맞다 보면 건강적으로 나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홀로 된 아파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층이나 최저층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한 30~40층 된다 그러면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들이치겠죠. 그러다 보면 요 1, 2, 3층 타고서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고층에서는 여기서 대류현상이 발생해서 휘감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최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펜트하우스를 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싼데, 이것은 가격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풍수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최고층도 안 좋고 최저층도 바람이 처음에 딱 맞으면서 1, 2, 3층을 타고서 중간 정도 가면 여기서 바람이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류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저층이나 최고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냐? 가급적이면 가운데층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옆에 또 굉장히 한 60층, 70층 정도 돼갖고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 옆에도 또 굉장히 뭐 한 7, 80층 이런 형성된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 50층이고 여기는 7, 80층. 그러면 위에서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너무 또 주위에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고층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살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높은 아파트들에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고항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람이 기류를 형성을 해서 여기를 다 휘감아 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올린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특히 바닷가 근처 부산 이쪽에 보면 거의 뭐 70층, 80층 내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현재 올해 태풍이 5개 정도가 지나가는데 또 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태풍이 불게 되면 이 골목을 따라서 이 골목이라고 하긴 뭐하는데 빌딩 숲 사이죠. 빌딩 숲 사이를 따라서 곡살풍이 붑니다. 이건 뭐냐면 산의 계곡을 따라서 산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산의 이 계곡을 따라서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이걸 곡풍, 곡살풍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 빌딩 사이에도 그런 게 기류가 형성이 돼서 바람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다 보면 창문이 막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심지어 잘못하던 창문이 깨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빌딩과 빌딩 숲 사이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세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면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평상시는 잘 못 느끼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왠지 그 바람 소리가 굉장히 음산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비행기를 타게 되면 보통 3만 피트 정도 10km 정도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귀가 어떤 때 윙하는 거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내 기압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빌딩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기압 압력이 낮아져서 그렇게 되면 나의 기가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장마가 많이 막 진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심하게 분다든지 하면 아까 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 살풍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겨울도 그렇지만 한여름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물론 풍경, 오션뷰 이런 건 좋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오래 사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해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집을 고를 때 너무 높은 아파트, 나홀로 된 아파트 그런 거는 안 좋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의 상가가 옆에 높은 빌딩들을 둘러싸여 있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해가 어떤 방향만 틀리면 우리 건물을 향해서 그늘이 진다라든지 또 그 골목에 바람이 굉장히 세다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달랑 또 높은 거 우리 건물만 달랑 하나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다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해서 상가를 고르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고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이 풍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살기를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나홀로 된 너무 고층 아파트 또 너무 최고층이나 최저층 이런 건 안 좋고 또 우리 주위에 너무 또 높은 게 반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 갖고 다시 또 찾아뵐게요. 제가 오늘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말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양지를 해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자료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